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내년 다이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다이어리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다이어리를 만들면서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은 아이패드를 새로 산 사람이나 이제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 사람, 수험생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다이어리는 정말 좀 제가 쓰고 싶은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었고 저는 맘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인데 6살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로 살면서 사실 역할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에 주어지는 할 일들도 많고 엄마로서 아이도 챙겨야 되는데 또 제 할 일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하는 일을 제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한 3, 4일 집을 비울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 일정도 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의 섹션으로 나눴고 저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특히 사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항상 한 가지 일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영어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정신없으신 분들 그거를 이제 3가지 섹션으로 나누시는 거죠. 아까 대학생이라면 그런 식으로 학교, 아르바이트 아니면 자기 개발이나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할 일, 개인적인 일, 이직 준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병행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 메인 잡, 부수입과 관련된 일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엄마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아들 행사도 챙겨야 되고 아들 학교 일정이나 그리고 아들하고 홈스쿨링을 또 학교 끝난 다음에 집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할지 그런 것들도 챙겨줘야 되고 남편의 일정 또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 제 일들을 적으려고 3가지 섹션으로 나누는 다이어리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트리플 다이어리라고 지었어요. 이름 질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3섹션 다이어리, 3단 다이어리 이런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흑백요리사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그 트리플 맞아요. 그래서 트리플 다이어리 딱 3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잘 담긴 것 같아가지고 이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이어리를 제가 만들었던 의도나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쓰시면 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하이퍼링크가 달려있고 하나씩 월간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아이콘들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메뉴 페이지가 있어요. 이 메뉴 페이지에서는 모든 다이어리의 구성을 쉽게 바로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25년 숫자를 누르면은 캘린더 페이지로 이동하거든요. 캘린더 페이지에는 이제 키데이트라고 기념일이나 내가 챙겨야 될 날짜 이런 거를 좀 적어 놓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넘기면 이얼리 플랜인데 저는 이얼리 플랜에 약간 여자들의 그런 마법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체크하면 좋겠고 좀 긴 일정들 그런 거를 1년을 한눈에 보기에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작했어요. 그리고 월간을 볼게요. 월간이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일정을 쓰실 때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나중에는 다 있으면은 체크 거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클리로 가볼게요. 위클리를 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트리플? 이 이름을 가져온 것도 있고 그래서 위클리가 3가지인 게 특징이에요. 보통 다이어리들은 위클리가 한 칸인데 저는 이제 기본 위클리 이거는 3칸으로 나눠져 있고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밀플랜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밀플랜이 들어갔어요. 저는 식단을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야 돼요. 저는 캐나다 살고 있는데 아들 학교가 이제 한국처럼 급식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야 됩니다. 근데 아침마다 도시락 메뉴 고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날 런치는 아들 도시락을 할지 이렇게 쓰고 저녁도 이제 남편하고 같이 먹는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날도 있고, 이제 그런 날을 남편하고 같이 먹는 날은 좀 제대로 한상 차림을 하려고 해서 그런 날도 이제 메뉴 계획을 세워서 쭉 쓰고, 쇼핑 리스트는 이제 내가 장 볼 게 뭔지 그런 거를 쭉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정하다 보면은 이미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이 뭔지도 생각할 수 있고, 더 사야 될 게 뭔지도 쓸 수 있고, 쇼핑 가서도 뭐 불필요한 거를 좀 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된 식단에 따라서 이렇게 장보기를 할 수 있게 이 페이지고요. 위클리는 이제 3단으로 위에도 형광펜으로 역할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칸에다가 뭐 자기 3가지 역할을 쓰시면 되고, 각자 그 줄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이요. 스케줄도 위에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또 써야 할 때는 그 위클리 페이지에서 올가미 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저는 나, 아들, 이제 남편.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에 내 개인적인 거는 그 색깔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색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은 내 시간이 되게 부족해지고 가족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아져요. 아들을 위한 시간, 뭐 남편을 위한 시간, 패밀리 타임이 더 많아지는데, 그 안에서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나 개인적인 스페이스가 개인적인 공간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들하고 있는 시간도 아들한테는 집중해줘야 돼요.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과 있는 시간은, 아들을 위한 시간은 또 아들 색깔로 쭉 표시를 해놓고, 보통 저는 이제 아이와 방과 후에 이제 숙제를 같이 하거나 또 몬테소리를 같이 집에서 홈스쿨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가야 되는 모임이나 남편이랑 함께하는 시간, 그런 거는 남편 색깔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언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칠하다 보면은 짜투리 시간들을 많이 파악할 수가 있고, 특히 저는 엄마니까 아이가 자고 난 뒤나 아침에, 새벽에 그런 제 시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한 주간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희 다이어리 특징이 한 주간은 월요일 시작이에요. 그리고 월간은 일요일 시작. 그래서 좀 다른 다이어리랑은 차별점을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누르면 데일리로 이동해요. 데일리는 정말 자유도가 높은 그 도트 무늬의 배경화면인데, 이게 블랙 저널이라는 스타일에서 가져온 거예요. 블랙 저널이 뭐냐면 그냥 그 기호로, 전에도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호로 이제 나만의 기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다이어리 쓰다 보면은 결국 내 맘대로 쓰고 싶거든요. 정해진 틀보다는. 그리고 더 쓸 게 생각나고. 그래서 데일리는 좀 자세하게 나만의 항목들을 정해서 쓰거나, 그날의 일기를 쓰거나, 뭐 그날의 감사한 거, 뭐 그날의 여행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추가 엑스트라 페이지들은 위에 아이콘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 롤이라는 페이지는 내 역할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엄마로서도 있지만 또 남편의 아내로서도 있고, 저희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 10년을 살았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내 모습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몬테소리를 해주려고 하면서 몬테소리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몬테소리 지도사가 돼서 다른 친구들도 봐주고 있는데, 그런 저의 역할들도 있을 거고, 또 굿노트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제 일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한테서 파생된 건 또 며느리로서의 내 모습이 있을 거고, 이런 역할에서 요구되는 저의 할 일들이나 제가 갖춰야 될 모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골 페이지는 목표 페이지인데, 만다라트라는 이미 한국에서 너무 유행하는 방식이에요.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이런 만다라트 형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세부 목표를 세우면서 그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목표를 먼저 중심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 중심 목표에 따라서 주변에 8가지의 세부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목표를 정할 때도 새해 목표를 이제 약간 아직 새해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보았는데, 건강, 가족, 인간관계, 신앙, 뭐 인격, 재정, 공부, 일,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둬야 이제 일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이제 목표 중에 좋았던 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은데, 특히 관계에서 저한테 정서적 만족을 주는 관계,
그런 관계들은 내가 노력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를 두 종류를 사귀래요. 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라이프 패턴의 친구, 아니면 또 나랑 목표가 가는 길이 같은 친구,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제 라이프 패턴과 같은 친구들은 학부모들이겠죠, 사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여러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저랑 목표가 같은 친구들은 저는 그런 부분은 신앙적인 교회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그런 인생 목표는 그런 게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목표나 가는 길이 같은 친구를 사귀면서 그 목표나 가치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는 나눔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격이나 뭐 가족 이런 거. 네.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기. 네. 이런 것들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비전 보드라고 해서 이거는 목표나 꿈을 되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수험생 때 되게 많이 했는데 뭘 했냐면은 고3 때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사진, 로고 이런 거를 막 이미지를 수집해서 보면서 동기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랑 관련된 내가 가고 싶은 뭐 롤모델 사진이라든지 그런 추구하는 거, 그런 사진을 여기다 모아두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페이지예요. 저는 제가 꿈꾸는 모습은 뭔가 캠핑, 캐나다에 살면서 캠핑을 많이 가고 싶어요. 그런 거랑, 그리고 운전을 요즘에 배워가지고 드라이브를 운전을 잘하는 제 모습을 꿈꾸면서 이런 사진을 붙여봤고, 또 아이에게 좋은 엄마, 또 아이랑 같이 좋은 활동들 많이 하는 엄마 되고 싶어서 이런 애기 사진도 붙여봤고, 그리고 제가 요새 좀 관심 있는 게 그 데스크 테리어거든요. 그래서 데스크 테리어에 대한 사진도 붙여봤어요. 그리고 퀘벡 여행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데일리 루틴 페이지는 이게 데일리 루틴을 짜실 때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 너무 중요한 게, 어려운 일들은 습관화 해놓으면은 그게 되게 쉽게 할 수 있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집안일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려면 그거를 습관화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그런 루틴을 잡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들, 뭐 비타민 먹기, 뭐 자기 전에 책 읽기, 아니면 뭐 자기 전에 가계부 쓰기,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페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시간들을 잘 파악을 또 해놔야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남는 시간들이 잘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30데이 트래커는 내가 하고 싶은 습관을 30일 동안 체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먼스를 써놨는데, 이거는 달을 쓸 수가 있어요. 1월, 2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한 장만 들어있는데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땡땡땡 아이콘을 눌러서 페이지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페이지를 이동해서 월간 뒤에 놓으셔도 하이퍼링크에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독서 리뷰 페이지는 총 24칸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권씩은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한 달에 2권씩 읽으면 이 24칸을 다 채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시피 페이지는 이제 저도 주부다 보니까 음식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맛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전에 맛이 깼었는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적어 놓으시라고 했고, 이 레시피 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쌓여가다 보면은 되게 좋은 게 저희 집만의 메뉴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지? 할 때 이렇게 메뉴판을 꺼내볼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폴더가 3개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즐겨찾기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대로 내가 타이틀을 정해서 그 노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속지를 하나 제가 그냥 이 도트 무늬로 넣어놨는데, 이제 메뉴 페이지에 가면은 여기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트 무늬 하나 있고, 반반 모노노트가 하나 있고, 줄노트가 있어요. 이거는 또 땡땡땡을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어리에 미리 알림을 이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iOS 18 업데이트 후에는 미리 알림에 등록하면은 애플 캘린더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리 알림 항목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미리 알림을 여기서 이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나누고 여기서 시간을 정하면은 완료, 이렇게 하면은 미리 알림이 등록이 되고 애플 캘린더에도 등록이 되는데, 그리고 미리 알림은 되게 좋은 게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앞에 바탕화면에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젯 추가하기 해서
미리 알림을 넣어놓고 거기서 제가 미리 알림 원하는 카테고리를 넣어놓으면은 그것도 보이고요. 저는 미리 알림을 잘 쓰는 게 이제 당장 책상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항상 적어놓는 게 이 카테고리가 있는 게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 딴 길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날 막 흥미로운 뉴스 기사 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딴 길로 새기가 좋아서 그냥 바로 내가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시간 낭비 없이 하기 위해서 바로 책상 앞에서 할 일 이걸 항상 띄워놓고 그거를 봐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도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해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소개는 이렇게 해봤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사시는 분들, 정신 없으신 분들한테 이 다이어리로 딱 머릿속이 명확하게 3가지 섹션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